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9월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역대급으로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여러분들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속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고요. 이 이벤트들이 매우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9월 FOMC 회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50bp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야, 50bp 인하했어? 도망쳐. 빨리 도망쳐. 지금 주가, 빨리 도망쳐. 그 말 그만하고 빨리 도망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50bp 인하를 하면 도망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옛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드릴게요. 때는 2007년 9월로 갑니다. 2007년 9월이요. 당시에 이제 금리가 6.5%였는데요.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금리를 50bp 인하했습니다. 닉 티미라우스 기자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50bp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30%밖에 안 됐는데 기습적인 인하였다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큰 폭의 빅컷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는요, 인하하기 전까지 주가가 하락하던 주가가 10% 정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요, 2007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빠지냐면 2009년 3월달까지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를 계산해 보니까요, 무려 마이너스 56%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시작은 이거였어요. 시작은 예상치 못했던 큰 폭의 금리 인하였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미국의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주가는 급락하게 됐고 그 하락폭은 무려 56%나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무섭지 않나요? 잠깐만, 하필이면 또 9월이고, 2년 동안 주가가 또 얼마나 빠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도 또 연준이 또 실기해가지고 또 경기 침체가 오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어떻지? 그러니까 일단 도망쳐라. 라고 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알겠다라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13일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13일의 금요일이네요. 이 13일의 금요일에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50bp 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야기를 제가 재빨리 속보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5bp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어요. 25bp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고요. 이것이 딱 일주일 만에 50bp로 바뀐 겁니다. 도대체 이 구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25bp를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50bp 이하로 갑자기 선회한 것이냐? 이것이 어제 FOMC 회의에서 기자회견 내내 파월이 집중적으로 공격당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아니, 왜 50이나 했어야 되는 거냐? 이유를 설명해 봐라. 이런 거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상상 속에는 이런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파월이 있습니다. 굴습이라는 이 총재가 파월한테 전화하는 거죠. 파월 형, 저기 지금 우리 큰일 난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는데 우리 망했어. 미국 경제 지금 경기 침체인 것 같아. 빨리 지금 금리 내려. 25로 안 돼요, 형. 지금 50 가야 돼. 이렇게 이제 파월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좀 볼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허걱 이렇게 안 좋았단 말이야?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사람들 모르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월러 이사한테 전화합니다. 자, 월러 크리스퍼 월러, 이거 나 큰일 났네. 내가 이걸 못 봤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 야, 이거 지금 미국 경제 지금 큰일 났고 조금 있으면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50bp 하자.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월러 이사도 오케이,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나서 이 파월이 이제 마지막으로 닉 기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닉 기자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그래. 근데 50bp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이야기 끝났어. 주요한 사람들하고는 이야기 끝났고 50bp 인하할 건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25bp라고만 생각하고 있잖아. 50bp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13%밖에 없더라.
이거 좀 빨리 좀 올려줄래? 트윗 바로 빨리 날려! 이러면서 이제 릭 기자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릭 기자가 트윗으로 50bp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한 것을 이제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쎄요,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현실화됐다면 이번에 50bp 인하는 어떤 성격이 있는 금리 인하냐면요, 반성문 성격이 있는 금리 인하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파월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에 7월달 고용지표를 먼저 봤더라면 7월달에 인하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월이 인하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반성문 쓰는 거네. 이거 늦었다는 거네. 늦었다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늦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50bp, 뒤늦게 50bp 하지만 경기가 이렇게 하강하는 거를 막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금리를 내려봤자 어떻게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고요. 그러니까 50bp 인하하면 도망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bp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반성문의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할 거니까 도망쳐라, 이런 이제 결론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론. 자, 50bp 인하했다라는 것은 이런 반성문의 성격과 연준이 늦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못 막을 거니까 주가가 빠질 거다라는 그런 일종의 추론인 거죠. 그럼 이거는 적당한 비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한번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능을 보기 전에 일주일 동안 3시간 이하로 수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평소에 얼마나 안 했으면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험에 탈락했습니다. 자, 이거 추론도 의미가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 3시간밖에 안 잘 정도로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니까 탈락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bp 인하를 할 정도로 다급해? 경기 침체 오겠네 라는 추론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는 3시간을 잤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3시간을 자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만큼만 자도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3시간 자도 컨디션 너무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 시험 잘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3시간 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추론하는 것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잘 보시면 7월 12일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강세로 갔던 것이 엔화였죠. 엔화가 강세로 갔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 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8월 5일이 우리가 기점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서 지금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엔화는 계속 강세였어요. 그리고 미국 금리도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거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주목했던 자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유가입니다. 유가는 이렇게 빠졌다가 8월 15일 이후로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유가 하락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3시간만 자도 되는 그런 수험생의 상태로 바뀐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만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FOMC 성명서에 보면 이례적으로 우리 인플레이션 잡는 거 좀 자신 있어요 라는 표현까지 쓰여졌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파월 의장이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성명서에다 글로 써 있는 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데, 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성명서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자, 50bp 인하했으면 경기 침체 오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This time is different. 자, 이 얘기는요, 아주 유명한 증시 격언인데요.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말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말이 없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 놈만큼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파월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50bp 인하했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경기 침체 안 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만 비용이 큰 말일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이번에도 똑같아요 라고 해서 same이라고 바꿔봐도 이것도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나중엔 결국 빠질 거예요. 뭘 투자를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어떤 분들이 댓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서는 경기 침체가 없다고 확신을 하던데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저 경기 침체 없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경기 침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건 경계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얘기해야지 이건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bp 인하했다는 것만 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경기 침체 자체가 즉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9월 FOMC 회의가 끝났어요. 아주 중요한 이벤트로 기억이 될 겁니다. 나중에 향후에 어떤 이벤트로 기억될지는 시간이 역사가 판단해 줄 텐데요. 그 과정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연간 구독자들에게 제가 지금 큰 혜택을, 큰 선물을 드린 거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